안녕하십니까. 힙한TV의 윤필환입니다. 오늘은 제목 그대로 인공관절 수술 후에 담배를 펴도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일단은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 항상 설명을 드리지만 좀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 계시는 것 같아서 흡연이 인공관절 수술 후 감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고서도 수술 후에 흡연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건 존경스럽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난 후에는 아마 담배를 끊어버리실 것 같은데요.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절대로 안 된다는 이 담배 사진과 그 뒷배경에 사실 저건 무릎 인공관절 사진인데요. 뭔가 좀 이상이 있어 보이지 않으세요? 빨갛게 표시가 된 것이 감염이 된 걸 표시해 본 건데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공관절 수술과 관련해서 흡연을 하시는 분들이 인공관절 수술을 받게 되는 경우에 감염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한 그런 통계가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연구 결과들을 다 종합을 해봤을 때 요즘 빅데이터가 유행이잖아요. 빅데이터를 가지고 인공관절 수술 후에 감염이 일어난 분들을 조사를 해봤어요. 도대체 어떤 분들이 감염이 잘 되는지를 조사를 해봤더니 흡연하시는 분들에서 감염률이 굉장히 유의하게 높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공관절과 감염 그리고 흡연과 감염 사이의 관계는 너무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정형외과 의사로서 많은 환자분들이 흡연을 해도 되는지 물어본다면 수술 후에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공관절과 관련해서 가장 무서운 합병증 중에 탈구를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끔찍하죠. 그리고 이와 같이 왼쪽처럼 잘 고정이 돼야 되는데 임플란트가 고정되지 않는 문제도 합병증 중에 하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임플란트, 특히 관절면이 마모되어 생기는 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감염이 정형외과 의사들에게는 가장 무서운 합병증이고 인공관절 후에도 가장 우려되고 가장 치료하기 어려운 합병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공관절 수술 후에 잘 회복이 되시게 되면 상처는 아주 깨끗하게 회복되고 저와 같이 크기도 작고 깔끔하게 상처가 치유가 되죠. 그러나 감염된 상처, 보시기에도 뭔가 이상하죠? 오른쪽 상처는 왼쪽 상처하고 다르게 빨갛게 염증이 있는 것과 같이 사진상으로도 구분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수술 직후에는 어느 정도는 빨갛게 염증 소견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6주 이상 경과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저와 같이 상처 부위가 실밥을 뽑았는데도 멀겋게 일어나 있고 뜨겁고 열감이 있으면서 진물이 나온다면 이거는 감염된 상처를 의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가장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경우인데요. 인공관절 수술 후에 세균 감염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 임플란트를 좀 빨갛게 표시를 해봤는데요. 최악의 경우입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정형외과 의사들이, 특히 고관절, 실관절, 인공관절 수술하는 정형외과 의사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게 되죠. 깨끗한 시설에서 항생제를 잘 쓰고 철저하게 원칙을 지키면서 수술을 함에도 불구하고 세균이 감염이 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이 임플란트 주변 뼈가 망가져 버리는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임플란트와 뼈가 잘 결합이 되어야 되는데 뭔가 틈이 보이고 뼈가 녹는 것 같은 현상이 관찰이 되는 거죠. 그냥 단순히 인공관절의 수명이 더 돼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세균 감염에 의해서 뼈가 망가지는 경우에도 저와 같이 뼈가 녹은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인공관절에는 단순히 항생제만 쓴다고 해서 치유가 잘 되질 않아요. 아주 초기에 인공관절 수술을 받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어떤 원인에 의해서 세균 감염이 된 경우에는 급하게 세척술을 시행하거나 항생제를 잘 쓰는 것만으로도 치료가 되지만, 안타깝게도 인공관절 수술 후에 상당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 세균이 감염이 되는 경우에는 임플란트 주변으로는 항생제가 잘 도달되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항생제 치료만으로는 치료가 되질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원래 있던 임플란트를 다 제거를 하는 수술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는 걸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생제를 섞은 시멘트를 포함한 임시 임플란트를 써서 재수술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런 수술하면서 세척을 하게 되고 피주머니를 달고 나와서 배농을 시키게 되는 거죠. 나쁜 물질들이 잘 빠져나올 수 있도록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술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수술을 해서 실제로 세균이 감염됐다는 것이 명확하게 확인이 되면은 그 세균에 맞는 정맥 항생제를 치료하게 됩니다. 그냥 단순히 퇴원했다가 외래로 다니면서 치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최소 8주 이상 정맥 항생제 주사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입원 치료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정맥 항생제를 충분히 잘 치료를 해서 피검사상에서도 염증 수치가 떨어지고 엑스레이 상에서도 더 이상의 감염의 증거가 없을 경우에는 감염이 완치됐다고 판정을 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다시 임시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인공관절 재치환술로 치료를 완료하게 됩니다. 제가 항상 힙한 TV를 통해서 인공관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너무 걱정하시지 않도록 말씀을 드리잖아요. 항상 성공하고 잘 걷고 잘 회복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여드리는데 이렇게 감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까봐 좀 우려가 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인공관절 합병증 중에 감염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가장 우선되는 합병증 중에 하나고 그리고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 이 흡연을 하게 되면은 이 감염률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강조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완치가 돼서 잘 치료를 하면은 좋을 수는 있겠으나 이 일련의 과정들이 그렇게 쉽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임플란트가 감염됐다고 판정이 되게 되면은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또 임시 임플란트를 삽입하는 수술을 한 후에 최소 8주 이상 정맥 항생제 주사를 입원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감염이 잘 조절된다고 하더라도 피검사 염증 수치가 정상이 되고 나서 외래 진료를 보면서 경구 항생제, 먹는 항생제로 또한 최소 4주 이상을 또 복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피검사를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게 되는데 최소 4주라고 하는 것은 항생제를 끊고 나서도 다시 피검사 정상 수치가 확인이 되는 기간을 한 달, 두 달, 세 달 정도를 갖게 돼요. 그래서 그 중간 기간도 또 상당 기간이 필요한 거죠. 그때 못 걷는 건 아닙니다. 임시 임플란트를 써서 목발을 써서 잘 보행을 하실 수가 있게끔은 지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완전히 염증 수치가 정상이 돼서 완치가 됐다고 판정을 받게 되면 다시 또 입원해서 임시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인공관절을 재치환술을 하게 되는 마지막 수술을 겪게 되고 그러면 이제 잘 아시다시피 임플란트 수술을 받게 되면 또 최소 12주 정도는 회복되는 시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총 기간을 살펴보면 무려 반년 이상, 거의 1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치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굉장히 여러 가지 감염을 일으키는 요인들은 있습니다. 수술 중에 균이 들어갈 수도 있고 심지어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정형외과에서는 굉장히 노력을 하는 거죠. 또 면역이 안 좋은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이 혈액순환에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흡연이 담배를 피는 경우에 저와 같이 혈관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담배에 섞여 있는 물질들로 인해서 면역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위험 요인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감염이 왜 일어날까를 조사하는 논문들, 연구 결과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도표들이 있습니다. 이런 도표를 간략히 한글로 번역해서 드린다면 인공관절 수술 후에 감염이 생기는 위험 인자들을 봤을 때 가장 먼저 비만을 들기는 합니다. 비만인 경우에는 수술과 관련된 합병증들이 감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그 외에 당뇨, 단백질 부족, 영양 상태, 그리고 빈혈이 있는 경우 신장 기능 이상,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빨간색으로 표시한 흡연이 두 번째 요인으로 들어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흡연과 이 인공관절 수술 후의 감염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 도표를 보시면은 파란색 선은 비흡연자, 흡연을 하지 않는 분들이고 빨간색은 흡연을 하시는 분들인데 이거는 사실 도표를 보면 좀 어려우실 수는 있어요. 저희 의사들이 논문을 쓸 때 사용하는 생존 곡선이라는 그래프인데요. 간단히 이해하시기로는 시간이 지날수록 X좌표에서 시간이 흐를수록 위에 오래 살아남아 있는 것이 인공관절의 결과가 좋은 겁니다. 즉 파란색 비흡연자분들은 시간이 지나도 실패하는 경우가 거의 별로 없는 거죠. 그에 반해 흡연하시는 분들은 빨간색에 해당되는 경우는 시간이 흐를수록 인공관절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 실패 요인 중에 바로 감염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프에서 아주 명확하게 보이고
통계를 냈을 때 명확하게 흡연했던 분들이 흡연하지 않는 분들에 비해서 감염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자꾸 반복해서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어떠세요? 짧은 영상이지만 이 영상을 보시고 난 후에 다시 밖에 나가서 담배를 피우고 싶은 생각이 드세요? 입원해 계시는 분이라면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퇴원하신 분이시라도 수술 후 감염이 없다라는 것이 확정될 때까지는 최소한 금연을 유지시켜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최소한 기간이라는 것은 보통 2주째 피검사를 하기도 하지만은 6주째 외래를 방문하시게 되죠. 그때 최종적으로 피검사를 하게 되고 엑스레이를 찍게 되는데 그 피검사에서 염증 수치가 완전히 정상이 된다면은 그 의미는 수술 중에 세균이 들어갔거나 수술 후에 감염이 일어나는 경우는 아니라는 것을 판정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그 이후에 이제 몸속에 균이 들어와서 임플란트에 감염되는 경우는 인간이 막을 수 없는 어떤 불가피한 경우겠지만 그럴 확률은 매우 매우 낮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술 후에 회복되는 기간에는 혈액순환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면역을 떨어뜨리는 흡연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간단한 영상이었는데 이제 어떠세요? 담배 피고 싶은 생각이 뚝 떨어지시죠? 제발 인공관절 수술 중이나 후에는 절대로 흡연하지 마시고요. 기왕 이렇게 된 이 기회를 통해서 금연을 하신다면 앞으로 건강을 유지하시는 데도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랜만에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이 영상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관절 수술의 감염은 진짜로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저희가 설명을 드릴 때는 0점대 거의 일어나지 않는 확률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영상으로 인해서 혹시나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시긴 것을 또 겁내하시거나 두려워하셨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인공관절 수술은 굉장히 발전된 기술이고 통증 때문에 괴로워서 고생하시는 분들을 더 좋은 삶을 유지시킬 수 있도록 만드는 훌륭한 수술 방법이니까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꼭 용기를 내셔서 치료를 받으십시오. 다만 금연하세요. 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